플로우가 지금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시장 굉장히 좀 충격을 가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해지는 상황이고,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지표가 2000년 그 버블 붕괴 당시와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 주식은 현 시점에 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일 것 같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하고 지금은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살짝 리바운드 하면은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더 실으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또 모시고 싶은 그런 패널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또 네. 대표님과 이 매크로 상황 한번 짚어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자산 배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최근 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와 이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내 경제 위기감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 물가도 심상치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이 고용이라든지 약간 네. 소비 지표 침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조금 주식하고 좀 포커스를 먼저 말씀 여쭈면은, 뭐 우리가 그냥 조금 오늘 또 나스닥이 고점을 갱신했지만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현재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지금 그림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사상 최고치의 밸류에이션은 2000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8, 9할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와 있는 거고, 이게 PBR이고 PSR이라든지 PCFR로 본다면은 레코드 하이 정도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본다면은 높은 레벨에 와 있는 게 명확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금리 인하로 인한 거를 좀 더 매크로 둔화보다는 금리 인하를 더 이게 주목을 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2000년 IT 버블이라든지 또는 87년 뭐 2008년 모두 본다고 하면 사실은 결국은 주식시장은 매크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역사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한번 보면은 제가 간단한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2000년하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00년을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 2000년 IT 버블일 때 그리고 AI 중심의 장이 가는데, 재밌는 거는 2000년일 때 우리가 이제 주가 고점일 때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은 2000년 IT 버블일 때도 보면은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2000년 1, 4분기였는데 그 프리캐시 플로우 고점은 한 2년 전부터 꺾였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관련된 캐펙스 설비 투자는 사실 되게 후행이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보면은 2000년도 보면은 2000년 1분기 때까지 주가 고점이 꺾였는데 그 설비 투자는 고에 한 3개월, 6개월 이후까지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투자인데, 근데 놀랍게도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프리캐시 플로우 라든지 캐펙스가 2000년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료 좀 준비했는데, 지금 금년 3분기 기준으로 이제 AI 관련되는 빅 M7 주식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캐시플로우 꺾여 내려가고 있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 여쭌 대로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굉장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2000년을 좀 미뤄본다고 하면은 사실 캐펙스 투자 자체가 약간 조금 후행 지표고, 캐펙스는. 네. 예, 프리캐시 플로우를 먼저 봐야 되는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꺾이고 있는 거고, 그럼 사실은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일종의 매크로 환경의 기업들이 상황이 어떠냐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매크로를 짚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제가 뭐 하나만 가고 얘기를 하면 조금은 좀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 더 보시면은요, 1930년대 1929년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산업 생산도 이제 주가 고점보다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좀 꺾여 내려갔던 것 같고,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그래서 매크로가 결국은 주식을 좀 리딩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이 항상 매크로에 한 박자 빠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가까운
타임을 본다고 하면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 직전에 크게 우리 장이 무너졌던데 언제냐면 2008년도 3분기 그죠? 그때 리만 사태 하면서 꺾였는데 그때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 2년 전부터 계속 꺾여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바처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6년 기점으로 주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07년부터 해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된 건데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주가가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게 주가가 모든 시장을 다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은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현재 매크로 환경을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전체 매크로는 저희는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그게 두 가지겠죠. 뭐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첫 번째는 노동시장 부분이고요.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통상적으로 난판 페이롤 같은 경우는 월 한 10만 정도 일자리가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요번 직전 발표에 2만 5천이었고 그리고 또 수정치 감안한다고 하면은 요번 6월 달에 13,000명 감소했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고용이 또 반대로 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난판 페이롤이 우리가 금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해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토탈 썸이 10만 명이에요. 그럼 월 한 2만 5천 명이고 사실은 이건 이미 노동시장 굉장히 좀 충격을 가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향후에도 저희는 좀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소프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들의 고용 의향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리고 또 컨퍼런스 보드에 또 소비자 그 노동 관련 심리 지표를 보면은 노동 시장은 더 악화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이미 미국의 고금리 레인지,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한 6에서 7% 된 지가 만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오랜 동안의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꺾여 내려가고 있고 특히나 예를 들면 실러 지수를 본다고 하면 최근 4개월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노동시장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성장의 엔진인 소비가 일정 부분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 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노동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좀 제가 멘트를 마치고 갑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모기지 금리가 수년 동안 오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미국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기 월 소득에서 모기지 관련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20에서 한 25% 정도 지불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몇 프로 될까요? 자기 월 소득에 모기지 관련된 비용 몇 프로 될까요? 30% 되나요, 그러면? 예, 그 정도면 저도 뭐 근데 지금 네. 40%입니다. 40%요? 와, 진짜 심각하네. 네, 40%고요. 그럼 젊은 애들만 그렇니? 기존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니라고 봤을 때 기존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 저리 이미 많이 포지션을 깔아놨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겠나 했는데 말씀 일정 부분은 맞는데 과거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 월 그 소득에서 모기지 관련 비용이 보통 한 10 내지 한 15% 정도 지출했죠. 뭐 이게 우리 다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25%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면은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은 40을 모기지 관련 비용을 내고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분들은 25% 내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노동시장이 아직 실업률이 점프를 하진 않았지만은 실업률도 어려우면 그럼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현재 계속 좀 어려워진 국면인데 현재 주식시장은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매크로 환경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리캐시플로우 이런 지표가
2000년 그 버블 붕괴 당시와 좀 유사한 그런 상황이다. 이때 예. 뭐 나스닥이 80% 폭락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폭락은 안 하겠지만은 매크로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것 자체는 확실히 포트폴리오를 이 주식 쪽 위험 자산보다도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까 2000년하고 우리가 뭐 주가 얼마 하냐 하냐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역사적 과거에 그 좀 주식 내렸을 때의 레슨은 뭐냐면은 매크로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현재 매크로가 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간에 뭐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서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채권 시장과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시장 보고서 뭐 그다음에 CPI, PPI 등 추가 네.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된다면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그 말씀이 또 대표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노동 데이터는 약하게 나오고 있고 물가 데이터는 조금은 올라갔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간 것 같지 않아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번 9월달 이번 주에 있을 금리 인하 거의 25% 확정으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연속적으로 해서 한 75p 정도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일단 이거는 경제가 과하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게 주식시장에는 굿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이 나쁜 게 배드 뉴스인데 현재는 매크로는 크게 나쁜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쭉 해준다고 하면 이게 굿뉴스로 해석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올라가고 또 어쨌건 간에 중앙은행 금리 인하라는 게 채권 시장의 금리는 또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모두 다 굿뉴스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지만은 그 이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연준 자체가 우리가 어떤 금융 결정을 할 때 뭐 영어로 이제 포워드 루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즉 데이터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준이 결정할 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물가 데이터고 두 번째는 노동 관련된 데이터인데 일단은 아까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물가 데이터는 제가 이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바는 뭐였냐면은 물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퍼머넌트하게 올라가는 건 스태그플레이션 기조가 아니라 저는 계속 좀 약간 트랜지토리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요번에 물가 올라간 데이터도 보면은 주로 물가가 어디서 올라냐면 굿즈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해외에서 수입한 그 관세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간 상황이고 나머지 물가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미국의 어떤 내재적인 물가는 굉장히 안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했던 그런 관점은 또 동의를 하지만은 그럼에 불구하고 관세 관련된 물가는 아직은 정점을 안 찍은 것 같다. 조금은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반면에 노동시장이 제가 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앞으로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다음 달 실업률이 지금 4.3인데 4.5, 4.6 나온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향후 한두 달 동안에 실업률은 뭐 여기서 이 레벨에서 멈추고 물가도 조금은 올라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과연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바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실업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선형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바로 빡 점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이번에 혹여나 이제 이번 금리 인하 때 연준이 호키시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고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호키시한 멘트인데 이건 주식에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고 또 당연히 채권도 그러면은 최근에 금리 랠리했던 걸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좀 내려서 하면 약간 리바운드 할 여지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긴 호흡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현재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지 말고 오히려 매크로의 디렉션을 좀 더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매크로 디렉션을 간다고 하면은 뭐 제가
아까 우리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 반대로 갔을 때는 지금 예상과 반대로 가면 사실은 하방은 좀 더 크기 때문에 표현이 그런데 주식은 현 시점에 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일 것 같고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 9월 달하고 지금은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비중은 만약에 금리 이번에 살짝 리바운드 하면은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더 실으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그 세 번의 FOMC 기간에 뭐 매번 내릴 것이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그렇죠. 시장 컨센서스는 연말까지 한 75bp 내리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미 그 컨센서스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미 주식은 25를 딱 반영돼 있는 거죠. 혹여나 만약에 이 컨센서스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한 번 내리고 한 번 홀드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주식은 당연히 네거티브죠. 왜냐하면 이게 또 자세히 보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제 농담입니다만은 금년에 최대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채권 입장에서는 더 굿뉴스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식은 배드 뉴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간에 미국의 디렉션 자체가 아직 물가는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지만은 레이버 마켓은 명확하게 지금 클리어하게 좀 크랙이 쭉 나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이라 하긴 뭐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충격파를 이렇게 잘 막으면 소프트 랜딩을 갈 건데 금년에 뭐 어떤 관세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저기에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매크로 좀 더 나쁘고 그러면 내년에 매크로가 정말 나빠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그 주식의 호재가 아니죠. 그렇죠. 후행적 금리 인하.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 예상대로 쭉 연말까지 25로 쭉 치고 75까지 간다 하면은 주식이 뭐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디렉션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식은 조금은 우리가 좀 더 디펜시브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